사거리한테 잘 대해주고 이런 캐릭터가 급 초반에 나온다? 죽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해줘라고요? 하나도 불쌍합니다. 그래서 서울한테 입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랬구나. 여자애 죽어서 슬펐겠네. 각성하던가 말던가 내 알바는 아니고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카체이신 장면인데 이건 뭐 차가 달리네? 그 정도 네, 수준이었어서 사실 저는 천명이 일부러 공기를 더럽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무뷰입니다. 저는 미아. 저는 리지입니다. 저희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세계관과 설정 구멍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네, 저희 택배기사 두 번째 리뷰 영상에서는 과연 무적의 택배기사 5-8과 또 굉장히 센 조그만 돌연변이 사월 중에 누가 과연 진짜 주인공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4월 캐릭터에 한번 캐릭터 아크를 봐보도록 할게요. 윤사월 캐릭터는 같이 가족처럼 지내던 스라우 죽음으로 각성을 한 뒤에 선발대회를 통해서 택배기사로 거듭난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저 처음에 정스라 캐릭터가 이제 나타나는 순간 조금 또 불안했어요. 감이 온 거죠. 성격도 좋고 사거리한테 잘 대해주고 이런 캐릭터가 급 초반에 나온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끔살 당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동정도 안 가고 공감도 안 갔어요. 왜냐면 주인공의 각성을 위해서 초반에 죽으려고 등장하는 캐릭터 너무 지겹거든요. 하나도 안 해줘라고요? 하나도 불쌍합니다. 그래서 서울한테 입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랬구나. 여자애 죽어서 슬펐겠네. 각성하던가 말던가 내 알바는 아니고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네, 저도 정스라라는 캐릭터가 아련하게 등장하는 순간부터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죽으려고 등장한 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캐릭터 등장신을 없애버리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거기다 죽고 난 뒤에 사월이 각성을 하지도 않죠. 갑자기 자기 때려달라고 하지를 않나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 시작부터 불안불안했었죠. 이게 이제 류석의 명으로 돌연변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설정이 있잖아요. 스라를 주기. 근데 그 사람들 설정도 좀 과해요. 약간 류석한테 불복종을 하면은 머리에 심어진 폭탄이 빵 터져서 죽는다라는 건데 이 세계관 자원이 부족하고 숨 못 쉬는 세계관 맞습니까? 굳이 이렇게 자원과 테크놀로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드라마가 스스로의 설정을 자꾸 모순되게 부정해서 몰입을 못하게 만드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건과 연결해서 택배기사 선발전이 벌어지죠. 5-7 그러니까 정스란의 집 배달을 도맡아 하던 택배기사가 그 사건의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하려 하다 폭사당하잖아요. 그 이후에 5-7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택배기사 선발전이 벌어집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택배기사 선발전이라는 플롯을 통해서 5-8과 4월이 서로 엮이게 됩니다. 4월의 당돌함을 보고 5-8이 선발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죠. 이렇게 투톱 주인공 느낌을 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중반부에 보면 5-8이 큰 플롯을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반응한다 정도에 좀 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까지 봤을 때 4월이 택배기사가 된 다음에 무언가 1000명을 쓰러뜨릴 키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끝까지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선 가장 재밌거리, 볼거리로 택배기사 선발전이 그려지고 있는데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나 두 번째 리그였나요? 이 카체이싱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거긴 정말 보고 있으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카체이싱 장면인데 이건 뭐 차가 달리네? 그 정도 네, 수준이었어서 저는 정말 별로였었고 그리고 헝거게임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잖아요. 게임장도 신경 써서 만들고 거기랑 비교를 해서도 이거는 진짜 돈을 안 들인 세트장에서 찍은 느낌이었어요. 선발전이 류석이 말한 거에 비해서 조금 허술하게 진행되죠. 3차까지나 진행이 되고요.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는 목적인데 막상
중계하는 거는 결승전망. 그것도 4월이 어쩌다 보니까 올라가서 그때야 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류석이 계획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때 류석이 야, 잘 됐네. 이목을 끌겠다. 그때 임기응변을 하잖아요. 좀 말이 안 됐거든요. 4월이 택배 기사로 승리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뭐 4월은 QR코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유석이 4월이 돌연변이인 걸 엄청 늦게 그제서야 알게 돼서 납치당하죠. 납치당해서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마지막 씬에서는 이렇게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휠체어를 움직여서 유석을 놀라게 해서 5-8이 공격할 시간을 벌어준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게 활약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네, 뭐 활약상이겠네요. 택배기사 선발전 어부지리로 붙고 되고 난 뒤에도 활약을 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택배기사 5-8 그룹에서는 4월이라는 좋은 어쨌든 동료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죠. 드라마가 클라이막스로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내용인데요. 4월의 이야기가 택배기사 선발전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주인공인 5-8의 이야기는 A구역 건설과 이주, 택배기사 그룹의 비밀 작전을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5-8이 NPC 같이 느껴졌어요. 그냥 설명하는 연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5-8에 대해서는 사건이나 장면화된 게 거의 없고 되게 강력하고 예전에 테러를 주도했었고 앞으로는 1000명을 무찌를 것이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A구역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건설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심지어 막상 A구역에 난민을 배제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8이 행동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5-8을 갖고 뭘 하려는 거지? 이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더라고요. 5-8이 그게 큰 터닝 포인트마다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액션이 있어요. 4월을 택배 기사로 만들도록 코칭을 한다던가, A구역에 드리드라그란 스파이를 심는다던가, 정보사와 동맹을 맺는다던가 하는 것처럼요. 마지막에 코어 그룹에 라펠을 타고 쳐들어가서 류석의 마지막을 보기도 하죠. 분명 4월도 중요한 역할이고 분량이 꽤나 많지만 엄밀하게 보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악한 5-8이 주인공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5-8이 바로 1000명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자인 거죠. 4월은 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미래의 희망 같은 포지션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5-8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NPC 같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리지님 말처럼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정보가 밝혀져서 뒷북 치는 것 같고 그제서야 대처하는 거 보고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야? 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난민 학살이 5-8의 내적 동기처럼 보여지는데 왜 그런 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설정 자체가 무게도 없고요. 비현실적입니다. 그 사건이 5-8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어떤 동기를 주는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5-8은 강인한 남자여서 그런 아픔 따위는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정말 로봇같이 액션을 수행하는 그냥 짱짱맨 정도여서 그렇게 NPC 같다,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 사부, 스승의 포지션인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 주인공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변화하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 5-8은 그냥 담배 물고 나와서 폰만 엄청 재다가 저는 영웅 본 세계에서 그 이쑤시개 물고 나오는 네, 사람 보는 줄 알았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폰만 재다가 갑자기 절정 부분에서 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 부분부터 중반 이후까지는 4월이 주인공인 성장서사를 다루는 것 같다가 뒷부분에 갑자기 가쁜 언더독이 승리한다 하는 서사로 이어지니까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무슨 주인공이지? 라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인 동기와 변화는 4월에게 주고 5-8은 메인 플롯을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사실 이게 한 명으로 통합됐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설정적인 에러를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주인공만은 따라갈 수 있는 드라마가 되지 않았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아주 큰 반전이 있었죠. 1000명을 타도하기 위해서 뒤를 파던 중 5-8 일당한 아주 무시무시한 진실. 1000명이 사실 지구의 자정작용을 방해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1000명이 일부러 공기를 더럽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설정이 장난입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구는 황폐화가 되었고 1000명의 에어코어로 권력을 잡았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것까지 반전으로 아니었습니다 하는 거는 설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거든요.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드라마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 약간 중간에 많은 설정 구멍과 세계관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잊게 하기 위한 충격 요법으로 마지막 반전 짜잔 이렇게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말하지만 쓸모없었어요. 쓸모없다는 말에 완전히 공감하는데요. 이거 설정을,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럽혀질 정도라고? 근데 이렇게 빨리 자정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여러 가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대기오염과 운석 충돌, 공기정화에 대한 지식이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포칼립스나 디스토피아에 대한 공부도 없었는데 진짜 작심발언을 하나 하자면 이런 공부를 다 하지 않았어도 이걸 보다 보면 겹쳐지는 게 헝거게임 시리즈랑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인데 그 두 작품만 면밀하게 고민을 하고 이 작품을 썼어도 이거보단 나았을 것 같다. 저도 한번 폭주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오염 반전에 뒤이어서 결말에 갔을 때는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던 류석은 대폭주하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지막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에어코어 부셔버리고 극단적 선택까지 합니다. 아니 맨날 안 그래도 급발진하던 빌런 류석이 마지막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급발진을 하고 끝내게 되는데요. 이건 좋은 글쓰기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빌런을 세팅을 해놨으면 마지막까지도 조금 임팩트 있는 액션을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자폭 버튼 누르기. 죽기 싫어서 이렇게 인체 실험 해대던 사람 맞나요? 에어코어 시스템 붕괴하고 죽는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웃음도 이제 안 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에 앞서서 유석이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키죠. 정부를 이렇게 전복시키는데 그게 너무 쉬웠어요. 근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쿠데타 했다가 다시 잡히는 것도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쿠데타가 장난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 드라마의 세계관 안에서 정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쿠데타도 왔다 갔다 엄청 쉽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관이 되었든 정보가 됐든 장면이 됐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택배기사는 그래? 그럼 그냥 가버리자 하고 넘어가 이런 식으로 대처해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네. 저 그리고 엔딩에 대해서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걸 놓쳤는데 한마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류석이 이제 코어 구역 에어코어를 자폭시키고 거기서 이제 특별 계급의 사람들이 밀려 나와가지고 난민들과 뭐 택배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평등을 이루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진짜 이 드라마는 차별을 묘사하는 것도 잘 못하지만 평등을 묘사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류석이 자폭을 해서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1차원적인 그 정도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대재앙 이후의 시대 택배기사는 히어로가 된다. 이 설정 한 줄이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를 제작하게 만들었다면 저는 조금 많이 손을 봐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로그라인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세계관이라던가 캐릭터 서사가 구축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2편 리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쓴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택배기사를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 두 개의 작품이 있었죠? 아, 네, 맞아요. 바로 헝거게임 시리즈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였는데요. 과연 이 두 가지의 영화들과 택배기사는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를지 다음 마지막 리뷰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